아비님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남자들도 이해해야 하나요? 저거. 자, 성희롱. 자, 성희롱 성추행하는 남자들도 이해해야 하나요? 성추행하는 남자들도 이해해야 하나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 질문이죠. 그렇지만 아비님은 자, 항상 언제나 살리는 기준만, 살고 살리는 기준, 살리는 것인가 살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의 기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특히 크리스찬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잣대겠죠. 크리스찬은 오직 살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할 죄밖에 없어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데 죄인 이유는 싫어도 사랑해야 하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미움까지도 덮어버릴 정도로, 정당한 미움과 분노까지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오직 사랑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뭐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살고 살린다는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면, 오직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포커싱은 오직 살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것은 오직 분명히 아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징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한다면 징벌은 좋은 것이지만, 죄를 징벌한다고 해서 정의는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살리지 못하거든. 그렇다면 아비님은 그 사람을, 물론 정의도 구현이 돼야겠지, 실행이 돼야겠죠. 어쨌든 법이고 죄니까. 그렇지만 아비님은 그거는 법은 법에게 맡기고, 뭐 돌 던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합법적인 아니 불법적인 죄니까 돌을 던진다 한들 뭐 돌든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겠지. 또 합당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면 말이 너무 길어지겠다. 어쨌든 심플하게, 이건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 간략하게 물어볼 수 거니까. 성희롱과 성추행은 약간 좀 다른데,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쨌든 아까 이건 여성분한테 하는 얘기죠. 여성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성희롱 성추행은 아주 직관적으로 말하면 남성은 두 개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남성은 두 개의 힘, 이걸 이해해야 돼. 남자는 두 개의 힘으로 움직인다. 뭐로 움직인다? 성욕과 승부욕. 그래서 수컷들이 경쟁하고 물어뜯고 싸우는 거야. 자기가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속성에 있어요. 수컷 남성의 속성에 있다고. 또 성욕과 승부욕. 자, 근데 한계 이상의 고통에 이르면, 우리가 이성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을, 우리가 한계 이상의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움, 외로움, 어떤 자괴감, 뭐 이런 그 존재감을 없음, 뭐 이런 걸, 한계 이상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당하면, 그게 이제 범죄이 삐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다. 자, 직관적으로. 자, 남자는 두 개의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성욕과 승부욕. 성희롱은 승부욕이에요.
어? 남자분들도 뭐지? 이러실 겁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당연히 성욕과 관계된 거죠. 성추행은 성욕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자, 두 가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성은 저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가 지나가 그럼 어떤 영화를 봐도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단체로 있다. 그러면 우 야우 뭐 때로는 뭐 또 심한 짓궂은 농담들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성희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뭐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승부욕에서,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뭐라 그럴까, 그, 여성을 타겟, 여성을 먹이와 타겟, 여성을 먹이와 타겟으로 봄으로써 뭐랄까 그 집단에서 자기 남자들끼리의 어떤 그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로서의 어떤 승부욕, 그러니까 이기고 뭔가 소유하고 싶고 뭔가 짓밟았다라는 어떤 쾌감, 그 짓밟았다라는 쾌감, 그 내가 그런 느낌, 그런 승부욕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성희롱은 성추행은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남자들의 싫어도 어쩔 수 없음이라 그랬잖아. 남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남자들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 무리에 섞일 수가 없어. 그게 원래 본성의 영역에 있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함으로 뻗어나온 게, 그게 왕따야. 일진과 왕따예요. 한 사람을 제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들의 그거를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이 욕하잖아. 뭐, 싫든 싫지 않든 왕따를 같이 욕해요. 근데 이거는 뭐 집단이니까 그 집단에서 벗어나면 상관없는데, 남자라는 속성은 평생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끼리 모였을 때는 이걸 안 하거나 거절하거나 적어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서 약자로 도태돼요.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든지, 그리고 그거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찌질이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뭔가 좀 외면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성들에게 드리는 말이니까, 누군가가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싫지만, 거의 절반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사실 남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컷들의 세계가 그래. 그래서 사실은 100% 타겟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개인적으로 거기서 그 무리에서 배웠잖아. 그렇게 여성은 공격하고 잡아먹고 밟아줘야 된다라는 그것에서 학습되고 훈련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반에서도 왕따를 공격하면서 그 사이에서 일진한테 잘 보이면서 그렇게 졸업을 한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당연히 그대로 회사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뭘 배우겠냐고. 거기서도 똑같이 그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거나 필터링 하는 것이 원래 그게 인간성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인간성이 사라졌죠.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약자를 도와주는 게 영화 소재로도 안 쓰여. 거의 영화 소재로도 쓰이겠지만, 그게 별로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야. 호구가 되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약자를 도와서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강자에 붙어서 편안한 게 낫지.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성희롱은 타깃이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만약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호응을 안 한다고 쳐봐봐. 그러면 봐봐, 무리가 우 하잖아. 그럴 때 거기에 무리의 리더가 있어. 영향력이 큰 사람. 큰 사람이 거기에 호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성희롱을 들을 때는 얘기했잖아. 우리는 사랑할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려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밖에 없다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희롱을 할 때는 타겟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여성적으로 능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만약에 단체로 성희롱을 한다면. 그걸 안 하면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동조하는 거예요. 원치 않듯. 집단 속에서 버텨내기 쉽지 않아. 집단에 들어가지 않고 다들 뭐 아비님 같은 줄 알아? 사람은 약. 그래서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아니라 사람은 약하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래서 군대에서 막 여자 나오면 막 열광을 하는 거야. 왜? 굶주려서가 아니라, 물론 굶주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굶주림을 보면 안 돼. 왜냐면 승부욕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성욕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성희롱은, 말로 막, 눈빛으로 막, 위아래를 훑는다든지, 말로써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두세 사람 이상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이 그 무리에 있고 싶어서. 왜? 그래서 아비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전제를 알려줬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가 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할 방법은 또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그거는 안 하게 할 방법은 하여튼 먼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리고 안 하게 할 방법은 엄마를 살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여성분들이 이해하실 건 타깃이 내가 아니라는 거. 물론 피해는 여러분들이 봤죠. 왜냐면 먹이와 타깃이니까. 이게 먹이니까. 그 순간에 먹이니까. 아비님은 지금 피해를 안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지. 다만 미워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미움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남성 자체에 대한 환멸, 남성 자체에 대한 배신감, 남성 자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거든. 근데 우리 남성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걸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걸로 모든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아이들이 빵을 훔치지, 그것은 모두가 굶주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남자고 사람이라 약하고 남자로서 승부욕의 세계에 있는데, 남자들끼리 모인 세계 무섭습니다. 여자들의 세계 정말, 남자들의 세계 무서워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 진짜 친구란 없어. 상하가 분명히 존재해 있어가지고 그 등급에 끼지 못하면 철저하게 도태돼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 무서운 관계예요. 남자들 10명, 20명이 모여있는 이 관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버텨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님이 말하는 포커싱은 워낙 민감한 주제고 큰 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당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피해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성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그러니까 피해보는 여자들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방법을 찾는 건데 지금 말하는 건 어쨌든 포커싱은 남성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좀 알아달라. 그런 어떤 하소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추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추행. 개인적인 성희롱. 직장 내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적인 성희롱은 대부분 거기 그 집단에서 리더로 그 집단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영향력 있었던 그 한 집단에서 좀 이끌었거나 리더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죄를 즐기게 된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아비님이 얘기했죠? 자기의 잘못을 즐기는 사람, 죄를 즐기는 사람과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억지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성희롱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희롱하시는 분들은 그 악을 이제 즐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개인적으로 성희롱하시는 분들은 즐기는 분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지시고 이제 거기에 즐기는 분들이 된 거야. 그럼 이분들은 정말 좀 진짜 명백한 죄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완벽한 자기의 선택이거든. 자신의 선택. 이제 먹이를 물어서 하는 게 됐고 이제는 습관이 되고 이제는 즐기는 상태까지 가신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는 여러분들이 받는 것 또한 사실이죠. 지금 여기서 아비님이 얘기하는 것은 집단으로 성희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절반 이상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돼서 약해서. 그러나 거기서 나머지 절반이나 한 30% 가까이는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남자들 무리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하거나 주도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부분 좀 영향력 있는 상사들이 성추행을 성희롱을 좀 습관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런 세계에 오래 있었고 이제 즐기는 상태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즐기는 상태 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명백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근데 아비님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성분들은 성희롱을 당하면 대부분 그리고 또 사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탓으로 최종적으로 돌리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탓을 해요. 그래서 왕따가 복수를 안 하고, 복수하는 왕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아비님이 얼마 전에 왕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명백하게 그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는 것. 지금 딱 오늘 여기 짧은 시간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두 가지. 그것도 또 성추행은 또 좀 못하겠네요.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집단적으로 일어난 성희롱,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성추행. 대부분 직장 내에서 뭐 입은 옷을 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아니면 커피 뭐 이런 거, 이런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성희롱은 명백하게 자기 자신이 즐기는 상태의 죄라는 것. 그리고 단체의 성희롱은 집단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단체 성희롱은 좀 미워하진 말아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희롱 그거는 끝까지 명백하게, 만약에 법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세상이 동조해주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개인적인 성희롱은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자기 의지로 순수 천연 100% 선택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즐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달라는 거. 그래서 피해는 받지만, 물론 슬프지만 뭐 피해를 받는 건 여성이고 약자인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싫든 좋든. 그렇지만 집단 성희롱으로 인해서 남성 자체를 미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미워하지 않길 바라며, 그 미움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성희롱은 마지막 순간에 그 힘 때문에 그 대부분 성희롱이란 것은 이 수직 관계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랬을 때 그 힘에 눌려서 마지막 순간에는 계속 사람은 약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줄 안다니까. 그래서 막상 뭐가 벌어지면 계속 집단이 그리고 뭐 누군가가 계속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원치 않아도 내 탓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거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개인적인 성희롱은 100% 순수청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즐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을, 잘못을 마지못해 휩쓸린 것은 그건 뭐 인정해줄 수 있어. 우린 약하니까. 그걸 왜 거절 못하냐 그러면 그건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남자가 여성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자가 여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성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 논리가 있어. 힘의 논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집단 성희롱은 남성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희롱은 그게 명백한 죄임을 놓치지 말아달라.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오늘은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추행은 사실은 성추행은 이거는 뭐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추행은 여러분들이 뭘로 사실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여성분들 거식증, 폭식증. 그러니까 성추행은 성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범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는 짐승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갈증이 한계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면 변질되고 파괴적이 돼요. 파괴적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너무 싫어도 분출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타인을 해하는 쪽으로 분출이 돼요. 그거를 한탄하면서 분출이 되건 즐기면서 분출이 되건 어쨌든 그게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대부분 그 한계 이상의 고통이나 우울을 겪게 되면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범죄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야. 타인을 자기 자신을 파괴해. 그게 거식증, 폭식증 이런 거 있잖아. 뭐 미친 듯이 먹어대고 미친 듯이 토하고. 물론 이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게 즐긴다는 게 뭐 좋아서 즐긴다는 게 아니고 막 그 모델이 돼. 만약에 뭐 막 어떤 특정 너무 먹고 싶은데 살은 찌기 싫고 그런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살은 찌기 싫고 이런 그 마음의 균열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거를 또 아니면 일부러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란 뭐냐면 일정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데 내 먹고 싶은 욕구는 채우고 싶어. 이걸 적절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에게 거식증, 폭식증 같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똑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성추행으로 분출되는 남자들도 있어요. 거의 태반이야. 이게 거의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분출된다는 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아 이게 범죄라는 걸. 남자들이 알아 이게 범죄라는 걸. 범죄라는 걸 일부러 알면서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남자도 약하다니까. 법이 무섭지. 누가 성추행범 딱지를 달고 싶겠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억지로 표출된 거. 이게 의도치 않게 표출된 경우가 태반이에요. 정말 태반입니다. 왜?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엄마는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엄마 돈 벌러 나갔어요. 밥만 차려줘요. 성폭행, 성폭행은 너무 심한 거지. 성폭행은 정말. 근데 성폭행은 진짜 성폭행은 극도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봐. 거식증, 폭식증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 더 큰 게 뭐가 있지? 그걸 생각해봐. 여성 입장에서. 거식증, 폭식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거를 뭘로 표현하지, 여성은? 음, 도벽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질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여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거든. 근데 뭐가 있을까, 여성은? 극도의 그 거식증과 폭식증,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나를 망가뜨리는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인 극도의 상태가 뭔가요? 자해? 그럴 수 있겠다. 어, 그거예요. 그 자살은 끝을 보는 건데 그건 성폭행이 아니고 사, 살인이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 아 맞다. 여성도 맞아. 성에 맞아. 자기 자신을 성에 팔아버린다. 맞아. 아 맞아.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이 성이라는 것에 내 버려버리는 그런 거. 그래서 여성의 성 그거와 남성의 성 그건 다르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의 이 성폭행을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거식증, 폭식증과 가장 어쨌든 밀접하고 성폭행은 그거보다 더 큰 거. 타인을 파괴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뭔지 극도의 우울 상태에 있을 때 한계 이상의 외로움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자기 스스로를 좀 먹다가 파열해버리는 아이씨 그런 상태에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즐기고 산다. 그건 너무 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거식증, 폭식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대부분의 경우는 살을 찌면 안 된다고, 살을 찌면 안 되고, 그렇다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허해지고, 먹고는 싶고, 먹으면 또 살찌는 이 부담감에, 이 혼돈스러움에, 이 분열 상태에서 괴롭고,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이유를 묘화를 막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식, 폭식,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자멸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추행이 딱 그거 같아요. 안 하고 싶지. 그렇지만 이 갈증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뜯겨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어느 순간 분출돼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분출이 됐을 때 이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한 거죠. 이 맛을 봤을 때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야. 타인을 죽일 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 괴로움에 대한 절망보다 이게 분출이 됐을 때 그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즐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냥 그 고통을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후련함을 느껴버리는 거야. 내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에서 약간의 후련함을 느끼게 된 거야. 그럼 그게 이제 계속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데 무언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라는 어떤 슬픔과 내 자신에 대한 연민보다 뭔가 후련하고 개운하고 뭔가 화끈하게 뭔가 풀어버린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자해가 계속되는 거거든. 점점 커지고 성폭행
살인, 이것도 이제 점점 그거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이 둘의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를 보는 존재 따윈 없어. 즉 신은 없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문은 언제나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굳건하게 의존되고 있다고 아버님이 말씀드린 적 있죠. 한계 이상을 넘어갈 때는 어떤 사람은 약해서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길 바래요. 그 확신이 뭐냐면 신은 없어. 나를 보는 존재 따윈 아무도 없어. 내가 뭔 짓을 하들 누가 봐준 적 있어?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봐준 적 있냐고. 아무도 봐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미친 듯이 살 거야. 나도 그냥 살 거야. 너희들이 날 안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파괴하던 니들이 뭔 상관? 내가 얘를 죽이던 네가 뭔 상관? 그게 아무도 나를 절대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 거기에서 오는 용기거든. 그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고 믿는데 자기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지옥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자기 친딸을 10년 동안 성폭행한 목사가 있는데 더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적도 없대. 그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너무 충격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신을 믿는데도 자기 자신의 악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도 자기 자신의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들에게 샘솟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당할 고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기도만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사실은 가장 많은 기도가 가야 돼요. 왜냐면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모인 이토록 연약하고 가녀리고 불쌍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분들에게 닥칠 그것이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못 봐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 그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진짜 많아요. 현재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목사의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말씀이 없어요. 현대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아비님이 살펴보기에 아비님이 판단을 내리기에 현대 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이유는 4년제 신학대학 졸업생에게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검증해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그리고 또 그 인격까지 교회 내에서 검증된 사람에게 대표자의 권위를 주라고 하시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 짐승이, 우리의 남성의 이 짐승이 다듬어진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지. 다듬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하셨거든. 근데 4년제 신학대학을 나와서 논문을 잘 쓰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엘리트에게 목사의 직을 맡기면 그게 공부 잘하는 목사님이지. 근데 우리는 그 엘리트 목사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거든.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어. 근데 나는 공부가 잘해서 목사가 됐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내게서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그럼 이 균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균열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그게 아주 과도한 악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사단의 먹잇감이죠. 가장 쉬운 먹잇감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아비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목사라는 것만 보고 그리고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대행을 보는데 실제 그 목사님은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논문 잘 쓰신 분인 거예요. 그 이질감, 그 괴리감, 거기서 본인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다들 대학 교수한테 하나님을 원하지 않잖아. 근데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이 균열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게 한계 이상의 고통을 넣으면 남성은 타인을 파괴하는 본성으로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는 한계 이상의 어떤 무언가에 놓이면 대다수의 성추행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오직 합리화한, 그러니까 어떤 성폭행범의 말씀처럼, 지금 대표적인 어떤 분의 말씀처럼, 어떤 분의 말처럼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하셨습니까? 한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좀 일찍 하면 되지. 이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크면 다 할 건데. 이게 그분의 말인 거야. 이 말 한마디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본다는 거야. 이분을 보고 성추행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위 1%, 3%의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실제는 여러분, 대다수의 성추행은 진짜 거식증, 폭식증 걸린 사람을 우리가 욕할 수 없잖아. 왜 그렇게 사냐고 욕할 수 없잖아. 왜 끼니 제때 먹고 적당히 먹지, 왜 그렇게 안 먹고 한꺼번에 먹고 그러냐고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다수의 성추행은 이런 자기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갈증이 한계 이상의 고통 속에서, 외로움과 자괴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즐긴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즐긴 사람의 뻔뻔함을 보고 전체 남성을 혐오하게 되는 거고. 얘기했죠? 뉴스는 사실을 보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도 종종 활용하죠. 무엇을 위해서? 의도된 쪽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언론이 왜 그렇게 페미니즘을 조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어요? 악의 세력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Divide and conquer. 쪼개고 정복하라. 정복하려면 일단 분열시켜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부모와 자식을, 선생과 제자를, 학생과 선생을
분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된 쪽으로 이 민심을 여론을 만들어 가려면 당연히 끔찍한,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너무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해결의 열쇠는 사실은 남성보다는, 해결의 여성은, 그래서 악의 세력이 여성을 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남성은 어차피 야한 사진 몇 장 던져주면 끝나거든.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슬픈데? 아이돌 치마 짧게 하고 야한 사진 몇 개 던져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섬세한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내 부정하고 싶은데 이걸 부정할 사람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하셔요. 뭐 내가 받아줄게. 이해하는 건 아니야. 열받겠지, 슬프겠지. 하지만 사실이어서 슬픈 거야. 근데 그래서 악의 세력이 여성을 노립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의 최종 타겟은 여성이에요. 왜? 여성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성성을 최종 타겟으로 마음껏 공격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아비님께 배운 것은, 우리는 오직 여성이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가 돼주면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여성을 보여주시면 그 남자는 절대 성추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겨우니까. 하지만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예요. 자기 자신에 놀라서,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에 한탄해서 결국엔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아니면 자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성에게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면. 왜?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채울 거니까.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전체가 바뀌는 변화는.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을 차원을 넘어서는 그 생계 자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퓨파더 커뮤니티 안에서, 퓨파더 안에서만큼은 우리 여성들이 회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회복시켜 드리는 쪽으로 아비님이 알려줄 거고. 그래서 퓨파더 안의 여성분들은 다들 여성성을 잘 회복하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워질 수 있어. 우리 아름다워지게 해줘. 여러분, 우리 여자 그렇게 집어삼키고 싶지 않아요. 집어삼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집어삼키고 싶지 않아. 우리 그래요. 우리 아름다워지고 싶어. 근데 우린 방법을 몰라. 우리를 구원해줘야죠.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해줘야지. 우리 엄마 없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엄마 있잖아.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나이 들어서도 같이 엄마랑 함께 할 수 있잖아. 우리 어릴 때도 못 받았는데 어른 되면 징그러워서 못 가요. 왜? 아들 노릇해야 돼서. 우리 엄마한테 받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기대야 된대. 이제 아들이 뭘 물려받아야 된다나? 이제 나이 들면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근데 여성은 딸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마랑 더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짐승이지만 짐승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도 괴롭다고. 우리를 살려줘요. 우리의 엄마가 돼주세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 우리도 아름다워지고 싶고. 누가 야동 보고 있는 자기 자신 좋아하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야동을 그렇게 많이 보지만 야동 보는 자기 자신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몰래 보는 거야. 엄마가 돼주세요. 엄마라는 것은 엄마라는 것은 누군가를 키우는 유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여성스러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져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해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해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신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대로 해줄 겁니다. 하실 거예요.